네, 내분과 외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직선과 좌표평면 위에 있는 선분을 내분하는 것, 외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뜻뿐만 아니라 직접 그 좌표를 구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어보기 전에 혹시 벌써 잊은 학생들 있을까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수직선 배우고 좌표평면으로 넘어갔지만 두 개가 완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좌표평면 위에서 내분 외분하는 점은 수직선에서 했던 거를 그냥 X축, Y축 따로따로 두 번 한다고 생각하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있는 선분을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두 점은 순서상으로 좌표가 나타나질 거고요. 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P에 있는 게 내분하는 점이고요. Q에 있는 게 외분하는 점입니다. 자,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됐었다? 바로 X좌표끼리 먼저 내분, Y좌표끼리 M 대 N으로 내분. 외분은 어떻게 됐다? 마찬가지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내분을 해주면 된다. 우리는 결국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공식을 외우는 게 관건이었어요. 공식이 분수꼴이어서 조금 복잡한 감이 있지만 구하는 팁도 줬죠. 달달달 말로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분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A, B, 그리고 우리는 이 내분점 P를 구하고 싶은 거고, 여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M 대 N으로. A의 좌표는 x1, B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M 플러스 N은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에 들어갈 부분은 X자로 곱해서 외워주면 된다.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외분은 따로 외울 게 없죠. 내분만 외우시면은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잠깐 동영상 멈추고 충분히 외우신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08쪽에 보시면요. 문제 3, 4, 5번이 있는데 일단은 3번 그리고 4번 한번 영상 멈추고 직접 풀어보세요. 자,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그럼 3번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두 점을 줬고요. 일단 1번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네요. 몇 대면 3대 2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순서상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해서 순서상으로 대답을 해야 되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내분이니까 일단 M 플러스 N. 헷갈리시면은 먼저 적어놓고 하라고 했죠. 얘가 M, 얘가 N이고 얘는 X1, Y1, X2, Y2. 순서에 유의하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일단 M 플러스 N이니까 3 플러스 2분의 M X2였죠. M X2는 6 더하기 그 다음에 N X1 마이너스 4니까 괄호 잊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n 플러스 n분의 m 그 다음에 이번에 y2가 와야죠. my2 플러스 ny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5분의 분모는 5죠. 5분의 위에는 18 빼기 8이니까 계산하면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분의 12 마이너스 2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럼 몇이죠? 약분하면 2,2가 바로 선분의 AB를 3대2로 내분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선 중점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중점은 훨씬 구하기가 쉬웠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 좌표끼리의 평균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순서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X좌표끼리의 평균, Y좌표끼리의 평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X좌표끼리의 평균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4랑 6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고요. y좌표끼리 평균도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2이니까 1,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공식을 연습해보는 문제예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이번에 3대2로 외분을 해보라고 했네요. 외분하는 거는 내분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공식이죠. 마찬가지로 좌표평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괄호를 순서상으로 크게 그려주시고요. 자, 헷갈리시면 쓰고 하라고 했죠? x2, y2, 그 다음에 m, n 역할을 위에 써주시고 써보겠습니다. 외분이니까 m 빼기 n이에요. 3 빼기 2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m, x2, 마이너스 유의하세요.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x1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m 빼기 n분의 m, 이번에 y2 빼기, 그 다음에 n, y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 안 쓰도록 할게요. 12,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로 바뀌면서 플러스 2, 콤마, 여기도 1 생략하고요. 21 빼기 4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4, 17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있는데요. 5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선분 AB를 4대1로, 자,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4대1로, 4대1로 지금 내분하는 점에 배가 멈춰 있대요. 여기죠. 그랬을 때 이 배와 항구, C 지점에 있는 이 항구 사이의 거리, 바로 여기 빨간 색깔, 요 빨간 색깔, 요 길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 길이요. 자, 그럼 우리가 배의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로 구한 다음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뭘 이용하면 됩니까? 우리가 선분의 내분, 외분 전에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선분의 내분, 외분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같이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 멈추어 보시고 직접 풀어본 다음에 재생해 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해결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내분점을 구해야 돼요. 자, 내분점을 그럼 우리 P라고 자주 쓰니까 P라고 하고 P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점 P는 어떤 점이죠? 선분 모를,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4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이다. 요걸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B점의 좌표는 3,5였고요. 자, 헷갈리시면 쓰라고 했죠. x1, y1, x2, y2, m 대 n. 요걸 사용해서 이제 점 P, 내분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순서상을 그려주시고 내분점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가야 되겠죠. 4 플러스 1분의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4 플러스 1분의 n y2 플러스 n y1 0이네요. 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5분의 위에가 12-2니까 5분의 10이네요. 2, 5분의 4, 5, 20. 여기는 어차피 0이 돼버리니까 5분의 20, 즉 4가 되겠네요. 점 P의 좌표는 2,4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이 점 배의 위치와 항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을 써야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PC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게 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됐었죠? 일단 루트를 크게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 X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그리고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을 합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2,4와 4,0 요 두 개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끼리의 차가 몇이죠? 순서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2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루트 20이 돼서 2 루트 5. 바로 최종 답은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3단원 들어와서 배운 정리를 공식을 다 사용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을 풀어볼 건데요. 자, 예제 2번에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자, 뭐가 등장하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심지어 지금 세 꼭지점의 좌표가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숫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제 2번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요거는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의 꼭지점 좌표 일반적인 문자를 사용해서 다 줬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무게중심 G의 좌표를 원한다. 한번 일단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일단 지금 세 꼭지점을 찍어줬죠. A, B, C를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A, B, C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 G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 들어보긴 했어요. 그렇죠? 정확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무게중심 한번 뜻부터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 타임. 일단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뜻이 뭐였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 그려볼까요? 삼각형 무게중심의 정확한 뜻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기억이 날 텐데요. 어디에다가 그려요? 정확히 중점을 지나는 중선을 그린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에서도 대변에다가 중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점에서도 중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정확히 세 중선의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었어요. 결국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뜻은 뭐냐?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간단하게. 중선은 뭐예요?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중점을 지나게 그은 선분을 말하죠.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고요. 이 무게중심이 갖는 성질이 또 중요했었어요. 어떤 성질이 중요했었죠? 꼭지점에서 어디까지 그 중선을 정확히 표현을 해볼까요? A, B, C라고 했을 때 이 중선은 보통 G라고 쓰니까 G라고 하고 특히 이 A에서 중선을 내렸을 때의 점을 M이라고 해볼게요. 지금과 비슷하게.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AG대에 GM의 길이의 B가 굉장히 항상 일정한 특징을 가졌었죠. 어떤 특징을 가졌었다? 바로 이 길이는 항상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AG 대 GM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항상 새로운 수학적 지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뭘 하면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 2대 1이 보이네요. 뭘 2대 1로 분할한 점이죠? 정확히는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 바로 G가 될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분이라는 정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중점, 변 BC의 중점부터 정확한 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딱 6가지밖에 없어요. 이 X1, Y1, X2, Y2, X3, Y3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M의 좌표를 구하는 게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순서로 뭘 한다? AM의 성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최종 답이 될 거다. 그러면은 중점 M의 좌표부터 구해봐야 될 텐데요. 이 M의 좌표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B와 C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점 구하는 건 뭐 1도 아니죠. 어떻게 구합니까? 좌표끼리, X좌표끼리, Y좌표끼리의 평균이었어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다고요. 그럼 2분의 x2 플러스 x3겠죠? 그 다음에 2분의 x, 여기는 y죠. y2 플러스 y3 이렇게 될 거예요. 금방 해결이 됐네요. 그럼 이제 우린 뭘 하면 된다? 점 G는 어떤 점이다? 성분 A, M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내분점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 여기다 써볼게요. x1, y1. 요 A와 M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서. 자, 얘가 x1, y1 역할이고, 지금 여기 있는 애가 x2 역할이에요. x3 역할이고, 얘가 m 대 n입니다.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가 x2라는 게 아니라 역할이 x2, x3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해볼게요. 점 G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분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가야 되죠. 2 플러스 1분의 mx2입니다. mx2, m이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m이 2니까 얘랑 곱하면 2 곱하면 딱 약분돼서 깔끔하게 지금 위에 있는 분자 부분만 데려오면 되겠네요. mx2 플러스 nx1. 그럼 1 곱하기 x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y좌표도 해보면 m, y2 여기 y2 역할이죠. y2 잘못 썼네요. y2 역할입니다. 자, m, y2 역할이니까 m, 곱할 건데 2가 또 약분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분자에 있는 y2 플러스 y3만 데려오면 되고 플러스 n, y1이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자, 지금 꽤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분수도 사라지고요. 자,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 볼게요. 3분의 x2, x3, x1을 더하면 되는 거네요. 순서만 조금 더 바꿔서 써줄까요? 조금 더 깔끔하게. 자,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다? 3분의 x좌표끼리 다 합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3분의 y좌표끼리 다 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거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이끌어내 봤기 때문에 이 결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결국에는 이 꼭지점, 세 꼭지점의 x좌표끼리, y좌표끼리 평균을 내면 된다.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해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A, B, C 점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무게중심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가 구해낸 이 수학적 사실, 이 무게중심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결하는 문제로 연습을 해볼까요? 교과서 109쪽 중간에 있는 문제 6번입니다. 자, 세 점을 줬네요. 세 점을 구체적으로 줬죠, 이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알아냈으니까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된다고요.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게중심은 세 x좌표끼리 그리고 y좌표끼리의 평균이다. 바로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x좌표끼리의 평균, x좌표가 3개니까 얘네 셋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될 거고요. 또 y좌표도 3개니까 3개를 합쳐서 2, -5 플러스 0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정리만 하겠습니다. 5에서 2 빼니까 3분의 3이네요. 즉 1,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무게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구나. 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무게중심의 좌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3개가 등장을 해야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3개를 등장을 했을 때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일반적인 문자를 사용해서 두고 했을 때 무게중심, 뭐의 무게중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X좌표끼리의 평균 그리고 Y좌표끼리의 평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금 6번 문제를 금방 해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제 2번에서 이 공식을 유도했던 과정 있죠?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고 결국에 중점을 먼저 구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까지 활용했었던 거. 그거를 잘 기억해서 외우시면 훨씬 더 힘들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생각각 표현 109쪽 맨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려진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고요. A, B, C, D의 좌표를 다 줬네요. 한번 표시해볼까요? A 좌표는 2,4, B의 좌표는 1,1, C의 좌표는 A, 마이너스 1, D는 4, B 이렇게 줬네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A와 B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실마리를 주고 있네요. 뭐라고 줬죠?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대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한번 좌표평면의 표현을 해보면 대각선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거고요. 2등분한다는 건 각각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렇게 2등분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과연 A,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떠오르는 게 있죠. 왜요? AC의 중점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BD의 중점 구할 수 있는데 그 AC와 BD의 중점이 정확히 어떻게 된다?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요. 그걸 이용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AC의 중점 먼저 구해볼까요? AC의 중점은 자, 마찬가지로 X좌표끼리 Y좌표끼리의 평균이었습니다. 1대1로 내분한 점이었어요. 그럼 A 플러스 2에 2로 나누면 되겠고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3을 또 2로 나누면은 바로 AC의 중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D의 중점도 똑같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X좌표끼리 합하면 5고 5를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합하면 B 플러스 1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바로 이 두 값이 어떻다, 같다, 왜?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좌표끼리 당연히 같아야 되고 Y좌표끼리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X좌표끼리 같다는 건 A가 몇인지 바로 보이네요. 3이고요. Y좌표끼리 같으려면 B는 2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함께 중점을 연결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고등학교에서 좌표 평면에 정확히 나타내서 그 좌표들끼리 가지고 해석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대단원 세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평면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 평면 좌표에서는 즉 점과 선분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점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점에 관련된 얘기. 어떤 얘기를 했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일단은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이번엔 좌표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일단 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좌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두 좌표의 차의 절대값을 씌워서 구한다.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순서쌍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일단 두 점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가 등장하죠. 왜 그랬었죠? 잘 생각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을 합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였다. 그 다음으로 배운 게 이제 선분이었죠. 선분. 선분의 내분, 외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선분의 내분, 외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에서의 선분의 내분, 외분,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서의 선분의 내분, 외분을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수직선 위에서 내분, 외분 했던 작업을 좌표평면 위에서는 2번 해주면 됐기 때문에 우리 좌표평면에 있는 내용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점이 2개 등장해야겠죠? 좌표평면 위에 점이니까 순서쌍으로 나타나질 거고요. 일단 내분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내분점은 얘를이 아니죠? 2이고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 수업만 들어도 이제 다 외워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을 해서. 그 다음에 my2 플러스 ny1. 그 다음에 외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은데 지금 요 가운데 플러스 부분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됐었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다 바꿔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배운 게 요게 지금 다거든요. 3시간에 걸쳐서 배운 게 다니까 꼭 복습하시고 뒤에 확인학습 문제 풀어보시면서 자기의 공식으로, 자기가 외운 공식으로 습득